안녕하세요. 애터미 사업가 샤프노즈 마스터 서현수입니다. 예, 제가 1, 2, 3편에 걸쳐서 애터미 사업은 어떤 거고, 연금성 소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좋은 제품을 어떻게 해서 싸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의 특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상 플랜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을 수 없는 강의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알아두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플랜에 대한 특징은 뭐 가입비 진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비도 없고 바이너리 시스템인데 공유가 되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글로벌 무한 단계로 나가는데 원서브 원마케팅이고 일일 무한 누적, 무한 누적 개념이 있고 상한선이 있다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수당의 종류는 후원 수당, 직급 수당, 교육 수당, 그 다음에 승급 축하 프로모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급 수당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시불 프로모션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후원 수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후원 수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징도 많이 설명을 들으셨는데,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직급 수당이나 일시불 프로모션은 그렇게 뭐 공부할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후원 수당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사업을 하실 때 실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후원 수당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엔가라는 개념을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가를 이해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업 초기에 되게 헷갈렸던 부분인데 제가 정리한 엔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가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매일 매출액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제품마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총 매출 PB가 뜨게 되겠죠? 그럼 총 매출 PB의 44%를 후원수당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원수당을 주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취득한 점수에다가 N가를 곱해서 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매출 PB의 44%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쉽게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총 매출 PB의 70%를 가지고 44%는 후원수당, 20%는 직급수당, 6%는 교육수당으로 나누어 줍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총 매출 PB의 70% 갖고 수당을 주는데, 매출액으로는 거의 35% 이내에 법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애터미는 거의 35% 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PB로 따지면 70%,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35% 정도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 수당이 나가는 거를 저희들이 환산을 해보면, 이 후원 수당은 매출액의 약 22%에서 23% 정도가 수당이 나간다. 그러니까 매출 PB로 따지면 한 반 정도가 되는 거죠. PB 개념으로 보면요. 그래서 매출액의 22%에서 23%를 매일 계산해 갖고 주는 게 후원 수당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가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냐면 하루에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22%에서 23% 정도 수당을 후원수당 명목으로 주는데 이 후원수당을 누가 받아가냐는 거죠. 누가 받아가냐면 매일매일 점수를 취득한 사업자가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자 30만 포인트가 되시는 분이 점수를 취득하게 돼 있다. 왼쪽에 30만, 오른쪽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뭐, 사업이 오래되신 분들은 매일도 맞을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도 있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여러분들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금액을 여기 보면 후원수당을 제가 66,000원, 엔가가 4,4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6,000원이라고 적어놨는데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되면 66,000원을 줍니까? 그러면 아니요예요. 66,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내 개인 PB가 30만 포인트 미만이신 분은 회원이기 때문에 이분은 5점을 점수를 드리는 거지 66,000원을 드립니다. 22,000원을 드립니다. 금액을 드립니다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처음 됐을 때 나는 수당을 얼마를 받기로 회사랑 약속이 된 게 아니라 점수를 몇 점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0만 포인트가 개인 PB를 30만 포인트를 쌓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 5점이라는 점수는 일단 무시를 하고요. 30만 포인트가 되신 분은 내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신 분은 여기 이제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이전트가 됐을 경우에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되면 내가 15점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곱하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엔가를 곱해서 내가 그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가라는 거는 매일매일 계산을 한다 그랬고요. 후원수당도 매일매일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30만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30만 포인트를 했는데 오른쪽에는 25만 포인트를 했다. 그럼 오늘까지 놓고 봤을 때 누적을 해도 그거밖에 안 되면 나는 오늘 그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고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후원수당 매출액의 오늘 매출액의 약 22%에서 23% 되는 금액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 누가 받는다? 오늘 받을 후원수당은 오늘 점수를 취득한 사람만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매일 사업자가 매일 점수를 취득한 사업자 그분들이 오늘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오늘 하루에 10억의 매출을 올렸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10억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매출액의 22%나 23%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예, 10억이니까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를 회사는 후원수당으로 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오늘 아까 5점이 됐던 300점이 됐던 15점이 됐던 점수를 취득한 사람들이 그 후원수당 2억 2천에서 2억 3천 되는 돈을 나눠 가지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씩 나눠줄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총 그 매출 금액 중에 회사 매출액의 22%, 23% 띄워놓은 그 후원수당으로 주기로 한 그 금액 중에서 사업자들이 취득한 총 점수를 더해보는 거예요. 자, 누구는 5점을 달성했을 거고, 누구는 15점, 누구는 30점, 누구는 300점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매출액에 22% 띄워놓은 그 후원수당 정해놓은 금액에다가 나누기 총점수를 하면 점수당 얼마를 줄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 점수당 얼마가 엔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매출액을 22%, 23% 후원수당 띄워놓은 그 금액을 총 점수를 더해놓은 걸 보니까 지금 제가 써놓은 건 4,400원인데요. 많이 내려갔을 때를 제가 보니까 4,000원까지 내려갔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엔가가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5,0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가는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대략 보시면 내가 15점을 취직했을 때 엔가가 한 4,300원, 4,400원 정도 되니까 한 65,000원 내외 정도의 수당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가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해드렸는데요. 제가 엔가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물론 엔가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을 때
두 줄 마케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한 단계로 자꾸 실적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저한테 들렸냐면 수당을 되게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무한 단계로 막 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고 무한 단계로 수당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회사가 나중에 수당을 많이 줘가지고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이 엔가라는 부분을 공부를 좀 해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무한 단계로 우리는 실적을 인정해줘. 글로벌로 나가는 거 원서버로 다 인정을 해줘.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돈을 되게 많이 준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뻥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건 회사가 영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한 단계 글로벌 언서버로 실적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그건 만들 수 있고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근데 내려가다 보면 무한 단계에서 올라오는 10만 단계, 20만 단계에서 올라오는 그 매출도 내가 받고 그 10만 단계, 20만 단계에서 또 누가 열심히 하면 조직이 커지고 그 밑으로 100만 단계가 내려가도 내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같이 능력이 없지만 성실함 하나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무한 단계로 글로벌 서브 실적을 다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냐 수당을 너무 많이 줘서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회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회사가 1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오늘 10억 올렸으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 매출액의 한 22% 정도, 2억 2천만 원 정도를 띄어서 후원수당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총 35% 수당인데 나머지 수당은 이제 교육수당이나 직급수당으로 나가게 되겠죠. 어찌됐거나 후원수당으로만 놓고 보면 22%만 주는 거죠. 1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22억. 1000억의 매출을 올리면 220억. 그러니까 내가 총 올린 매출액의 22%만 후원수당 명목으로 나가게 되면 되니까 매출이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실적을 많이 인정해 준다 그래도 회사는 정해진 금액만 수당으로 후원수당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회사는 안정적이다. 그렇겠죠? 내가 올린 매출액이 있고 거기에서 22%만 띄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가 과부하가 걸릴 일은 일단 없다, 여러분. 그래서 회사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논리만 갖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대 수익이 하락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15점 점수를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엔가가 4,400원이면 6만 6천 원 정도 수당을 받는다. 여기 두 번째 써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한 점수에다가 곱하기 엔가를 곱해서 내가 후원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한 단계로 실적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금액은 정해져 있겠죠. 매출액의 22%, 23% 정도를 정해주다 보니 금액은 정해져 있을 텐데 점수 취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 단계로 점수 취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무한 단계로 실적을 인정받아서 점수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점수 취득이 많아지면 매일 사업자가 취득한 점수가 되게 높아지겠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15점, 30점, 60점, 90점, 150점, 250점, 300점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막 무한단계 실적까지 인정해서 점수를 많이 받게 신청해주면 점수를 취득한 사람들이 많을 거고 매출액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 점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총 매출 PB의 44%,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액의 22%를 이 점수로 나눠서 이 N가가 나오는 거니까 점수당 얼마가 나오는 거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N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N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30 맞으면 15점을 취득하고 그러면 대략 4,400원, 4,500원 정도 해서 한 65,000원 정도 수당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N가가 만약에 점수 취득자들이 많아서 점수를 무한단계로 인정해줘서 그래서 만약에 N가가 3,000원으로 떨어지면요. 그러면 65,000원 수당이 아니라 3,000원을 N가 3,000원을 곱해서 15점 곱하기 N가 3,000원 곱하면 45,000원 수당을 받아가는 꼴이 된다. 그러면 나는 한 65,000원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30대 30이 맞으면 그 정도를 기대하고 일을 했는데 만약에 45,000원밖에 수당이 안 되게 되면 기대 수익이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자, 기대 수익이 하락이 되면 회사를 믿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에 실망감을 갖게 되고 회사에 실망감을 갖게 되면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전체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사실 기존 다단계에서 이 N가 관리를 잘 못해서 사람들이 회사를 못 믿고 떠나간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도 사실은 N가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기대 수익이 떨어지는 거고 사업자들이 실망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와서 애터미는 N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N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 지금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N가가 큰 차이 없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N가 유지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N가가 유지가 돼야 기대 수익이 충족이 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N가는 아마 한 4,500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가는 뭐 많이 떨어지면 한 4,000원, 그다음에 높아지면 5,000원 사이, 평균 한 4,500원 선에서 N가가 유지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0만 점을 내가 달성을 했을 때 15점을, 그러니까 좌우에 30만 점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15점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N가를 4,000원, 뭐 4,200원, 4,300원, 4,500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수당이 한 최소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의 수당이 후원 수당이 15점 취득했을 때 들어온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N가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제가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한선이에요. 자, N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올린 매출액의 약 22, 3%, 매출 PB로 따지면 약 44%를 딱 정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과부하가 안 걸린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점수를 취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많아지면 금액은 정해져 있고 밑에 나눠주는 점수가 많아지니까 N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상한선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요. 5천만 PB가 되면 300점이라는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한단계로 실적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저희 선배 사업자들 분 중에서는 하루에 5억 PB가 넘는 분들 계세요. 한 10억 PB씩 뜨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5천만 PB에서 5억 PB가 떴다 그러면 우리 산술 계산으로 따지면 10배가 더 뛰었죠. 그러면 이분이 받으시는 점수도 300점에서 10배가 뛰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3,000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 수당은 만약에 N가가 유지됐다고 가정했으면 매일 132만 원이 아니라 매일 1,320만 원을 받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분은 좋겠죠. 근데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분이 좋은 게 배 아픈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왜냐 그러냐면 5천만이 300점인데 5억 대 5억이면 만약에 3,000점을 준다. 그래서 N가를 곱해갖고 수당을 준다고 하면 3,000점이 되는 순간 나누는 숫자가 커지겠죠. 매출 금액에서, 그러니까 후원수당 금액에서 나누기
점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3,000점을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N가가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억 PB, 5억 PB가 매일 뜨던 50억 PB, 50억 PB가 뜨던 에테미가 진짜 100조 시장까지 가게 되면 5천억 PB, 5천억 PB가 뜨게 될 수도 있는데 5천억 PB, 5천억 PB가 뜨던 5천만 PB, 5천만 PB가 뜨던 5천만 PB가 넘어간 사람은 모두 다 300점밖에 안 준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N가를 유지시키려고요. 왜 N가를 유지시킨다고요? N가를 유지시켜야 초기 사업자분들이 내가 30만이 됐을 때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수익을 끝까지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선이 N가를 유지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냐면 상박 하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무슨 얘기냐? 상 위에 계신 분들은 좀 박하게 주고요. 하 밑에 계신 분들은 좀 후하게 준다. 그래서 상박하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맨 위에 있는 30만 포인트가 되고 내가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신 분은 15점 점수를 취득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런데 30만 포인트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5천만 포인트가 되면 이 배수가 얼마가 늘어난 거냐면요. 약 167배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을 167배를 늘리게 되면 수당은 얼마가 늘어나냐면 자, 점수를 받는 거니까 15점에서 300점으로 2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매출은 167배를 띄워줬더니 그 공만큼 공헌을 했더니 수당은 20배밖에 안 늘려주더라 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 그러냐면 사실은 초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 힘으로 일을 하게 됐죠. 소비자 한 명을 만나서 제품을 전달을 하고 소비자 한 명을 만나서 사업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이 5천만 PB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이미 조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애터미의 가장 큰 장점인 기하급수적 성장이 이미 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매출을 올리는 거는 쉬워요. 그래도. 처음에 매출 올리시는 분들이 어렵죠. 그러다 보고 이분들은 이미 수익이 연봉이 뭐 3억, 4억, 5억이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안정이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출을 늘리는 속도하고 이분들이 취득하는 점수하고 속도를 같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3,000점이 얼마 정도가 되냐 그러냐면 300점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2,500점 정도 될까요? 2,500점 정도 되겠나 보네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또 2,500점 정도를 주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또 이분들이 점수를 많이 취득하니까 이분들은 좋지만, 상위 스폰서들은 좋지만, 예, 이분들이 점수를 많이 취득한과 동시에 N가를 떨어뜨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N가를 떨어뜨리면 또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나 15점 하면 한 6만 5천 원 벌을 줄 알았는데 3만 원, 2만 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상쪽 위에 계신 분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점수를 덜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N가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매출 올림 비율보다 점수를 적게 주는 거를 회사가 먹는 거 아니냐, 상한선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매출은 올리는데 매출을 자꾸 늘려주는데 요거밖에 수당을 안 주니까 회사가 먹는 거 아니냐라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회사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줘요, 회사 매출에게. 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 점수를 위에서 취득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놓고 상한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N가를 낮춰서 그 수당이 결국은 하위 초기 사업자들한테 거꾸로 내려온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N가가 유지된다고 보면 돼요. 자, 또 하나 사실은 상한선 상박하고 때문에 N가가 유지가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회사가 이 엔가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떨어지면 좀 올려주고 너무 올라가면 좀 떨어뜨리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뭐냐 그러냐면 신제품에 나오는 PB 가지고 회사가 조정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제품을 개발해 갖고 출시를 할 때 10만 원짜리 제품을 개발을 하면 10만 원짜리 매출 금액 10만 원짜리를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되면 그 10만 원짜리 제품에서 회사는 얼마를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후원 수당으로. 매출액의 약 22%에서 23%니까 22,000원, 23,000원 정도로 후원 수당으로 띄워놓으면 돼요. 그다음에 직급 수당으로 10,000원 정도 띄워놓으면 되고 교육 수당으로 한 3,000원 정도 띄워놓으면 돼요. 자, 그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런데 매출액은 정해져 있는데 신제품을 내놓을 때 포인트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를 5만 PB를 만약에 줬다, 6만 PB를 줬다 라고 하면 점수 치르기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포인트를 많이 주면 내가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얼른 맞춰서 15점이고 30점이고 점수 취득하기가 쉬워지겠죠. 점수 취득하기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엔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엔가가 너무 떨어져 있어. 막 4,000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내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엔가를 한 4,200원, 4,300원 정도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10만 원짜리 제품을 팔 때 22,000원, 23,000원은 똑같이 후원수당으로 나가겠지만 포인트는 10,000포인트나 20,000포인트밖에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게 주는 거죠. 작게 주면요. 그 물건이 팔려도 매출액은 계속 뜰 텐데 포인트를 가지고 점수를 취득하는 거는 포인트가 작기 때문에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엔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가가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결론은 뭐예요? 과부하가 걸리지도 않는다. 왜?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주니까. 기대수익이 엔가가 떨어져서 기대수익이 하락되는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다. 이미 상한선 상박하우로 엔가는 유지되게 만들어놨고 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포인트를 PB를 얼마를 줄 건지를 조정하면 회사가 얼마든지 적정 범위 내에서 엔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만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면서 실제 이 후원 수당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사업을 권유했더니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제품만 쓰겠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애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비자를 만들고 단골 고객으로 만들고 그 단골 고객이 제품이 좋아서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무엇을 제가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비자한테는 제가 과감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7% 캐시백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회원 가입해서 쓰시면. 자, 마트에서 보면 100만 원어치 제품을 사면요 1,000원, 2,000원 캐시백 받는 경우가 많대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포인트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근데 저희는 회원 가입을 해서 쓰면 내가 현금으로 7% 캐시백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업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건만 쓰겠다고 하는 소비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제 동생이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 3번 여기 그림에서 3번하고 3-1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하고 3-1번이 있는 이쪽인데요.
이게 제 실제 있었던 케이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번이 제 동생이라고 치면 3번한테 가서 제 동생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애터미 사업, 여동생인데요.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너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부자가 한번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사업이 하기 싫으면 제품이라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표정이 애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그 아메이 사업을 30대 때 했었기 때문에 제 여동생 입장에서 보면 오빠가 좋은 직장 다니다가 아메이 사업 한다고 막 그러더니 돈도 못 벌고 또 4단계 하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빠는 그냥 다른 거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4단계만 해라고 하는데 그 표정이 별로 곱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빠 바보 아니다.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내가 성공할 자신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너는 오빠 걱정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라. 오빠가 그냥 화장품 장사한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오빠가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오빠가 파는 화장품이 네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네가 써주는 게 맞냐 안 써주는 게 맞냐 그랬더니 그건 써주는 게 맞대요. 맞죠? 오빠가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오빠가 파는 화장품이 비싸거나 품질이 안 좋으면 안 쓸 수도 있지만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면 써주는 게 맞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페임 그 당시에 이제 6종 스킨케어 제품을 하나 판매를 하고 왔어요. 판매를 하고 왔는데 오빠니까 회원가입은 제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뭐 가입비하고 유지비 없으니까 회원가입하면 네가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3번에다가 회원가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 그러냐면 이 제품이 네가 다시 쓸 수 있겠냐 없겠냐 그것만 얘기해 라고 얘기했더니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쓰던 거보다 가격은 조금 싸고 품질은 엄청 좋대요. 그래서 계속 쓸 수 있겠대요. 그럼 됐다 너는. 회원가입 했으니까 회원가입한 상태에서 걔 어머님하고 제 동생 어머님하고 제 어머님하고 겹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을 오른쪽에다가 회원가입을 한 명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1번에다가 저희 어머님을 회원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님이기도 하지만 제 동생 어머님이기도 하니까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3-1번에 회원가입을 했다. 그래 놓고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냐면 너는 여기서 그냥 3번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3번인 너는 지금부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품을 사서 쓰는데 애터미 제품 네가 피지한 걸 사서 쓰면 돼. 3-1번 번호로 써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름으로 된 회원번호로 들어가서 써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이제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이 몇 가지가 들어가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3번이 제 동생인데요. 4번, 5번, 8번은 누가 회원가입 시켰을까요? 제 동생은 사업을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빠가 사업을 하니 애터미 물건이 자기가 좋고 싸다고 생각하는 건 들어가서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소비자인 거죠. 저는 뭐예요? 저는 사업자예요. 사업자. 애터미 사업으로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3번만 쳐다보고 있어갖고 사업을 했을까요? 아니죠. 4번도 회원가입시키고 5번도 회원가입시키고 8번도 회원가입시키고 걔 왼쪽으로 쭉 회원가입시켰는데 3번인 제 동생 입장에서 보면 지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번, 5번, 8번이 누구 회원이에요? 제 회원이기도 하지만 3번인 제 동생 회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3번인 제 동생 입장에서 보면 4번, 5번, 8번 뿐만이 아니라 4번이 회원가입시킨 7번, 5번이 회원가입시킨 6번까지도 다 자기 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너리 시스템, 공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그냥 오빠가 한 것까지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3번인 제 동생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서 30만 포인트가 올라오는 거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죠. 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서현수가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4번 5번도 만들고 5번도 만들고 8번도 만들고 4번이 7번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5번 6번 만드는 것도 도와주니 3번이 제 동생 입장에서 보면 올라오겠죠. 그럼 왼쪽에는 30만 포인트가 금방 차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10,000포인트만 돼 있어도 포인트가 쌓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10,000포인트를 쌓아놓고 30만 포인트가 안 되는 거는 별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30만 포인트는 개인 포인트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저는 제 동생이 회원가입해서 소비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3번 그 회원번호, 제 동생 회원번호로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는 제품을 썼어요. 왜요? 제가 손해보는 거 없거든요. 저도 어차피 하위 매출에서 매출이 올라와야지만 제가 수당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3번인 제 동생을 30만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별로 어렵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번인 제 동생은 제가 30만 포인트를 만들어줬고 3번인 제 동생이 제품을 사고 쓰는 거는 3-1번 저희 어머님 회원번호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3번인 제 동생 입장에서 왼쪽에 30만 포인트가 거의 막 매일같이 쓰다시피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00만 포인트 이상씩 쓰는데 자기는요, 소실적이 30만 포인트가 돼야 수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매월 한 9만 원 정도씩을 쓰더라고요.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 3만 포인트 정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예, 매출 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대충 맞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3만 포인트씩 10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나니까 3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무한 누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소비자들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다단계처럼 한 달 안에 얼마 쓰지 않으면 다 프러시아웃 시켜버려서 소멸시켜버리면 수당을 못 받겠죠. 근데 여기는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9만 원이 아니라 9천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3천 포인트씩 쌓이니까 100개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100개월을 사용하더라도 그거를 사용한 건 없애지 않으니까요. 언젠가는 30만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내 동생 같은 경우를 보니까 10개월 사용했더니 약 90만 원 정도의 사용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90만 원이니까 포인트로 따지면 한 30만 포인트가 되는 거고 10개월 만에 약 수당을 6만 3천 원 정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90만 원 쓰고 수당 6만 3천 원을 받았으니 캐시백 비율은 약 7%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동생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오빠가 책임질 수 없지만 왜냐하면 제 동생이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거를 제가 왼쪽에서 맞춰줄 수도 있고 못 맞춰줄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지만 네가 그냥 물건만 쓰는 소비자라고 하면 오빠가 너 7% 네가 쓰는 거 캐시백 해줄게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를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10개월 만에 90만 원 쓰고 90만 원 쓰고 7% 캐시백인 6만 3천 원 수당 받았으니까 제가 그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회원가입해서 물건만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른쪽에 어떻게 요 설명을 잘 하셔서 달게 하시고 그 회원가입을 오른쪽에 하시고 그분한테 제품을 쓰게 하시면서 그분 포인트나 그분 왼쪽 포인트를 내가 맞춰주면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사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당을 아무리 빨라도 3개월, 6개월 만에 받으시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빨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는 애용자가 되는 거고요. 이 애용자가 나중에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 왼쪽을 좀 받쳐주면서 이렇게 소비자로 만들어 놓으시면 너무 좋다. 이 동생이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 마트에서 100만 원 써도 정말 몇천 원짜리 쿠폰 하나 받았는데 여기서 100만 원도 안 썼는데 현금으로 6만 3천을 받으니까 지금 애용자가 돼서 열심히 제품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애터미의 보람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저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안 사요. 애터미 제품이 한 400가지 있으니까요. 지가 꼭 필요한 것만 사요. 자기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싸다고 생각하는 것만 사요. 그래도 이렇게 캐시백을 다른 데보다는 수십 배 이상 받게 되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동생이 제품을 쓸 때 저는 광고비를 받잖아요. 후원수당은.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게 애터미의 제품력 때문이고 이 무한 누적 제도가 있고 무한 단계 제도가 있고 공유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면 소비자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7% 캐시백 해줄게 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할 거는 뭐냐 그러냐면요.
자, 개인 PB가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 PB는 일단은 여러분들 개인 PB를 240만 포인트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개인 포인트를 제 생각에는 30만 포인트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전월 소실적이 필요 PB의 2배면 인정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 개인 포인트가 필요한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개인 포인트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냐면요. 자, 30만 포인트가 돼야 15점을 받게 돼 있죠. 내 개인 포인트가. 이게 에이전트 30만 포인트 이상 써 있는데요. 그게 15점이 되는 거예요. 그 30만 포인트는 하시는 게 좋다. 그 차이는 제가 설명을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7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 위에 보시면 에이전트 옆에 특약점 70만 포인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7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요, 30점을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30점 인정을 받으려면 좌우에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가 떴을 때 30점 인정받으려면 내 개인 포인트가 70만 점 이상이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69만 점인데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가 뜨면 30점 인정을 못 받고 15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개인 포인트를 70만 포인트를 하시면 유리한 거고요. 두 번째, 대리점도 마찬가지예요. 150만 포인트를 내가 해놔야 내 좌우 그룹에서 언젠간 150만 포인트가 매일 뜨는 날이 오겠죠. 그랬을 때 내가 60점을 받으려면, 60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내 개인 포인트가 150만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240만 포인트가 필요한 이유도 내 좌우에서 어느 날 240만 포인트가 돼서 90점을 받으려면 내 개인 포인트가 240만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40만 포인트 맞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240만 포인트가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점을 맞아요. 그 제도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특약점 7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30점을 맞을 때에 대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판매사가 가는데 기준이기도 해요. 개인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야 판매사가 될 자격이 있다. 자, 150만 포인트가 되면 60점도 맞지만 팀장이 될 자격이 생긴다. 내 개인 포인트가 240만 포인트가 되어지만 내가 90점을 맞을 자격도 생기지만 국장이 될 자격도 생긴다.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 국장이에요. 국장인데 240만 포인트가 안 돼 있어요. 어째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월 소실적,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만약에 판매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 개인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좌우에 250만이 보름 만에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0만 포인트가 되어 있는 조건이 전월 소실적이 지금 내가 필요한 소실적에 필요한 개인 포인트의 2배가 되면 돼요. 자, 내가 지금 70만 포인트가 필요해요. 내 개인 PB가. 그런데 전월 소실적이 그러면 얼마면 개인 PB가 70만 PB가 된 걸로 인정해 줄까요? 2배니까 전월에 140만 포인트가 되면 돼 있으면 소실적이, 그러면 내가 개인 포인트 70만을 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월 소실적이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에 소실적이 140만 포인트도 안 되는 사람이 이번 달에 보름 안에 소실적을 250만 포인트를 만드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판매사를 가려면 보름 안에 250만이 소실적도 255만 PB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실적을 요번에 250만 PB가 돼야 되는 사람이 전월에 한 달에, 보름이 아닌 한 달 동안에 140만 PB도 안 된 사람이 250만 포인트를 요번에
굳이 하려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사재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지금 국장 유지가 안 됩니다. 국장 유지가. 예. 좀 더 있어야 국장 유지가 되는데요. 국장 유지가 안 되는데 제가 240만이 뜨던 국장을 다시 유지를 하던 굳이 240만 포인트를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냐면 제 소실적이 아무리 적은더라도 3천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한 달로 따지면요. 3천만 포인트가 되면 제가 국장을 유지하거나 240 맞아서 90점을 맞는데 필요한 조건은 전월 소실적이 몇 PB만 있으면 돼요? 내 개인 PB가 240만이 필요한 거니까 480만 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월 소실적이. 그래서 저 3천만 점이 넘으면 되니까요. 그래도 국장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워낙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개인 PB를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30만 포인트만 해놔도 이게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70만 포인트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해외에 들어가거나 해외 사업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특수가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대량으로 만약에 누가 구매를 한다거나 하면 이런 경우가 70만이 맞아야 되거나 내가 또 판매사나 팀장을 갑자기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PB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판매사 가실 때는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어떤 제도가 있냐 그러냐면 자, 지금 알아두면 유용한 팁의 2번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3번째 보면 판매사 달성 시 40만 PB까지는 개인 PB와 소실적 양쪽 모두 인정합니다. 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다시 요거 갖고 볼게요. 왼쪽에 제가 글씨 써놓은 걸 한번 좀 봐보세요. 판매사 달성 조건이 뭐냐면요. 개인 포인트가 제가 아까 그랬죠. 70만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15일 단위. 1일부터 15일까지 내가 막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1일부터 15일까지 잘라져 있고요. 16일부터 말이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판매사는 보름 단위로 계속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놓고 보면 좌측 그룹의 그 보름 사이에 총 매출이 1일부터 15일 동안 왼쪽 그룹에서 올라온 총 매출이 250만 포인트가 돼야 되고 우측 그룹 또한 250만 포인트가 되면 된다. 그래서 개인 PB 맞추고 좌우 그룹에 250만 PB 맞추면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개인 PB가 30만 PB까지만 해놓고 개인 PB를 많이 안 쌓아놨어.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월의 소실적 합계가 140만 포인트이면 개인 실적 PB 70만 포인트로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지금 9월 상반기니까요. 9월 상반기에 내가 판매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해가지고 판매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판매사를 가려고 하는데 250만 PB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좌우에 내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밖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저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월의 소실적 합계가 얼마인지 보실 수 있죠. 그거 봤더니 뭐 150만 PB 됐어요. 그러면 굳이 개인 포인트 70만 포인트 맞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맞추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전월 소실적 140만 포인트 된 걸로 놓고 보고 나는 개인 포인트 70만을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충족을 시켜줬으니 좌우 그룹에 250만 포인트만 지금 15일까지 맞춰내면 판매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된다. 이 조건은 판매사 한 번 갈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판매사가 유지될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인 포인트를 이제 그렇게 갖고 봤는데, 아이고, 지난달에 너무 일을 안 했더니, 개인 포인트가 130만 포인트밖에 안 됐네? 나는 이번 달에 판매사를 가고 싶은데, 자,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것도
회사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놨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판매사 달성 기간에, 자, 예를 들어 9월 상반기에 가시는 분들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개인 매출 포인트를 이제 전월 소실적인 140만 포인트가 안 되니까 어떡해요. 개인 포인트 70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포인트를 이제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포인트밖에 안 돼 있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개인 포인트 70만을 맞추기 위해서 40만 포인트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인 포인트는 70만 포인트가 됐겠죠. 자, 그런데 개인 포인트가 70만이 됐는데 회사에서 어떤 유리한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놨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소실적에다가 1일부터 15일까지, 지금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가 개인 PB를 올린 그 매출을 소실적 매출로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고 마지막 만약에 마감날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개인 포인트 30만 포인트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개인 포인트 안 샀어. 오늘이 말일 15일인데. 근데 좌측에 250만 포인트가 돼 있어. 근데 우측은 210만 포인트가 돼 있어. 아, 이번에 어떻게든 난 판매사는 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 뭐가 모자라요? 개인 포인트 40만 포인트도 모자라죠. 70만까지 해놔야 되니까. 우측도 250만 맞춰야 되니까 40만 포인트가 모자라죠. 그런데 내가 꼭 판매사가 가고 싶으면 이런 경우에 개인 15일 날짜로 말일 날짜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예, 뭐 무슨 날짜든 그 1일부터 15일 사이의 그 날짜 중에 하나에 개인 포인트를 40만 포인트를 딱 했어요. 그럼 개인 포인트 40만 됐으니까 70만 포인트는 당연히 된 거고 그 개인 포인트 싼 거를 올린 거를 보름 동안에 올린 거를 우측에 모자라는 PB에도 실적으로 인정해줘서 우측도 250만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매사를 달성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했다. 내가 판매사 한 번 갈 때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발생했다. 상관없어요. 계속 활용하셔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실은 스폰서가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는 이런 강의들은 좀 듣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보상 플랜은 여러분들이 엔가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유용하고요. 예, 엔가뿐만이 아니라 판매사 갈 때 이렇게 개인 PB 달성하는 거, 그 다음에 30만 PB만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소비자가 됐던 사업자들, 초기 사업자들은 30만 PB 해놓고 나중에 이제 70만 하고 이러는 거는 그때 상황 봐서 스폰서님들이랑 관여해가 상의하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엔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래서 기대 수익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 혹시 좀 이렇게 애터미가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수당을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 설명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